자신의 몸이 조용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소름 끼치는 생각이지만 의사들은 종종 외모나 행동 신체 상태에서 생각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징후들을 발견합니다. 물론 늘 극적인 증상이나 요란한 경고음은 아닙니다. 때로는 느린 걸음, 창백한 안색, 식욕, 감퇴와 같은 미묘한 것들이 훈련된 의사의 눈에는 가장 큰 소리로 다가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55세 이상이라면 몸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초능력자가 아니지만 무시된 특정 징후들이 종종 같은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러한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료 전문가가 발견했을 때 남은 시간이 짧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5가지 강력한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운명 지어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알게 되면 방향을 바꾸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미래나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영상에 계속 주목해 주세요. 마지막 징후가 가장 놀라울 수 있고 오늘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를 줄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징후 1. 명확한 원인 없는 지속적인 피로. 의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징후 중 하나는 명확한 원인 없이 계속되는 피로입니다. 잔디를 깎거나 손주들을 돌본 후에 느끼는 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충분히 잠을 자거나 편안하게 쉬거나 한동안 여유를 가져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독한 탈진감입니다. 젖은 코트를 벗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을 짓누릅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러한 피로를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면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염증 초기 신부전, 갑상선 기능장애 또는 특정 암과 같은 질병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장기들이 함께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명확한 이유 없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인간의 몸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장이든 신장이든 면역 체계든 무언가가 틀어지면 에너지 수준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말이 조금 더 힘들고 평소보다 자세가 약간 더 구부정한 것을 알아차리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몸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방심하다가 뒤늦게 문제를 깨닫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징후를 무시하다가 문제가 너무 커져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알아차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의 김 할아버지는 가벼운 빈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기운이 없었고 우편함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식욕도 줄어들었고 매주 즐기던 고스톱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재훈 의사는 체중계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숨을 헐떡이는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 후 그가 초기 신부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김 할아버지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약을 복용하여 삶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피로는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유 없이 사라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무엇이 원인인 것 같은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의사들은 환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에 대해 눈썹을 찌푸린다면 대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에너지가 당신의 활력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금이 간 틈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면 그 이유를 물어볼 때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지금 말입니다. 때로는 이 한 가지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후 2. 눈에 띄게 느려진 걸음 속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식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의사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걸음 속도가 전반적인 건강과 기대 수명의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도를 걷거나 마트 주차장을 가로지를 때의 꾸준한 속도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보행 속도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최근에 부상이 없었는데도 걷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이는 심혈관 시스템, 근육신경계 또는 심지어 뇌 건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나이라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대개 더 튼튼한 심장과 더 나은 근육 긴장도 그리고 더 건강한 몸을 가집니다. 걷는 속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많은 기능을 동시에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해야 하고 폐는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뇌는 다리로 신호를 보내야 하고 근육과 관절은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중 단 한 부분이라도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종종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근력 균형 그리고 조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느린 걸음은 낙상 위험 증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의 전체적인 연쇄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낙상 관련 부상은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며 많은 경우 완전히 독립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82세에 은퇴한 교사인 박 할아버지에 대해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3km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걷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리고 다리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나이가 들어 그저 느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사를 방문했을 때 의사는 초기 단계의 파킨슨병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박 할아버지는 치료를 시작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렸다면 쇠퇴를 늦추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느린 걸음을 무해한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느려지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걸음이 눈에 띄게 짧아지거나 균형 감각이 불안정하거나 약간의 오르막이나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사는 그것을 분명하고 크게 듣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스스로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현관문까지 또는 주차장에서 상점 입구까지 걷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더 자주 쉬어야 하나요? 그 후 숨이 차나요? 예전보다 덜 안정적인가요? 이것들은 모두 단서이며 그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더 긴 삶으로 가는 길이 당신이 그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 식욕부진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의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한 환자를 볼 때 그들은 축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경고 신호를 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종종 몸이 숨겨진 싸움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중 감소가 식욕 부진과 함께 나타나면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식욕은 종종 간과되는 조용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푸짐한 아침 식사를 즐기거나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고대했는데 갑자기 접시를 깨작거리거나 식사를 아예 거른다면 그 이유를 물어볼 때입니다. 식욕부진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의료 전문가의 눈에는 암, 신장병, 갑상선 문제 또는 우울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노력 없는 체중 감소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지방이 일부 손실되는 것은 예상되지만 몸무게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를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대사하거나 평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체중 감소에 대한 주요 우려 중 하나는 악액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암이나 만성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서 의사들이 보는 일종의 소모성 증후군입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약간 더 허약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얼굴이 더 헬쑥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명백해질 때쯤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74세의 박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항상 작지만 건강한 체구를 유지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그녀는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이나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여름달이 방문했을 때 엄마의 볼이 움푹 들어가고 손목이 더 가늘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조심스러운 권유 끝에 박 할머니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녀는 초기 단계의 췌장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는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도 매주 일요일 손녀와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징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징후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식욕 감토의 뒤에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종양이 있거나 담즙을 생산하지 못하는 간 기능 부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65세 이상 사람의 급격한 체중 감소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종종 병리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우려를 넘어 식욕과 체중은 또한 정서적 건강을 반영합니다. 노년층의 우울증은 종종 슬픔이 아니라 식사, 사회생활, 그리고 일상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사들은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식습관의 변화가 내부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니 음식이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거나 배고프지 않아서 식사를 거르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체중을 재보고 식사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옷이 더 헐렁해지거나 더 허약해진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노화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의사들은 이것들을 더 심각한 무언가가 전개되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징후사 악력 약화 또는 물건을 잡기 힘듦, 건강 쇠퇴의 징후를 생각할 때 아마 손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는 커피잔을 쥐거나 펜을 잡거나 병뚜껑을 여는 방식이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악력은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활력과 더 중요하게는 장수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의사들은 악력이 약한 환자들이 심장 문제, 뇌졸중,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오랫동안 관찰해왔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실제 과학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근육신경계 그리고 혈액순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단순히 손가락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체 시스템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평생 손으로 일해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계사였든 건설 노동자였든 당신의 악력의 자연적인 힘은 당신의 신체적 회복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증상을 느끼기 전에도 전반적인 건강의 쇠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단순한 악수나 악력 측정기 손으로 쥐는 힘을 측정하는 장치로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 없이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칫솔, 포크를 잡거나 가벼운 식료품 봉지를 들기 힘들다면 당신의 몸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79세의 이 할아버지라는 분이 정기검진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심각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단지 물건을 더 자주 떨어뜨리고 약병 뚜껑을 열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훈 의사는 그의 악수가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초기 단계의 신경퇴행성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에 물리치료를 시작하고 일상을 조정함으로써
이 할아버지는 그것을 무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악령 약화는 또한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쇠약 증후군의 초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느린 걸음, 속도 낮은 에너지 체중 감소, 그리고 줄어든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쇠약해지면 사소한 질병이나 낙상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쇠약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그것을 되돌리거나 적어도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력이 심혈관 건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당신의 근육은 기능하기 위해 적절한 혈류가 필요하며 당신의 손은 그 흐름이 손상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 중 하나입니다. 좋지 않은 혈액순환, 심장병 또는 대사장애 모두 다른 곳에 나타나기 전에 손에 눈에 띄는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영향을 잊지 마십시오. 악력을 잃는 것은 종종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좌절감을 주고 일상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며 자신감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이를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이 예전보다 더 서투르거나 약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사는 당신의 손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가장 초기 단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징후 5 움푹 패이거나 처진 얼굴 특징, 피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노련한 의사가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관찰하는 것 중 하나는 얼굴입니다. 단순히 표정이 아니라 얼굴 특징의 모양, 볼륨, 그리고 긴장감입니다. 관자놀이가 움푹 들어가거나 볼이 헬쑥해지거나 턱선이 극적으로 처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종종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나타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일종의 안면 소모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몸이 근육량과 지방 비축량을, 특히 피부를 완충하고 지지하는 종류의 지방을 잃고 있다는 시각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급격하게 또는 명확한 원인 없이 나타나면 그것은 종종 몸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안면 볼륨 손실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는 영양실조 만성 질환 또는 가속화된 노화의 첫 번째 외적 징후일 수 있습니다. 노인, 특히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의사가 차이를 볼 때까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의 얼굴이 근본적인 근육의 온전함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소모가 시작되면 종종 관자놀이, 턱 밑, 그리고 입 주변과 같은 곳에서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는 그 아래에 있는 모양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과 지방 조직이 사라지면 당신의 얼굴은 그 손실의 로드맵이 됩니다. 항상 각진 턱과 통통한 볼로 알려졌던 81세의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불과 몇 달 만에 그의 이발사는 그가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더 헬쑥하고 거의 움푹 패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실제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의 딸이 방문했을 때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덜 먹고 잠을 잘 못 잤으며 평소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건강검진 후 그의 의사는 박 할아버지가 단백질, 에너지,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은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음식으로부터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양 지원과 보살핌을 통해 그는 힘을 되찾고 얼굴의 볼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지거나 얇아진 특징을 단순히 미용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알고 있습니다. 얼굴 변화는 신체 이화작용, 음식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할 때 몸이 자신의 조직을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탈수관 질환 또는 부신 피로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조용히 당신의 비축량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얼굴은 종종 몸의 다른 부분이 따라잡기 전에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근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건조하고 처진 얼굴은 또한 콜라겐 생산 감소 또는 혈류 감소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둘 모두 전신 건강 쇠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빨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의사들은 기계공이 대시보드 표시 등을 읽는 것처럼 이러한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물론 아무도 45세 때처럼 75세 때도 똑같이 보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찾는 것은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나머지 건강 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당신의 얼굴이 1년 만에 5년은 늙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긴급한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거울을 진정으로 들여다보세요. 관자놀이가 더 움푹 패였나요? 볼이 더 납작해 보이나요? 턱 아래 피부가 갑작스럽게 처지기 시작했나요? 그것을 단순히 시간에 따른 변화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도 같은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의 의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이 5가지 강력한 징후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들렸나요? 아니면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나요? 이러한 징후들은 큰 경고음이나 번쩍이는 불빛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훈련된 의사에게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너무 늦기 전에 개입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당신의 초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갑자기 닥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쇠퇴가 대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일상 자세 식욕 또는 심지어 걸음걸이 속에 숨겨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신의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포착하는 것이 끝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아직 무언가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에게 전화하거나 습관을 바꾸거나 단순히 당신의 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든 각각의 작은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영상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관심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정보를 얻고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미묘한 경고들을 놓치지 않도록 할 만큼 충분히 관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인식이 바로 당신에게 우위를 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이 징후들 중 어느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앞으로 어떤 것을 계속 주시할 건가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즐거웠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